형수 혹시 집문서 어디 뒀어요? 오천수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잔을 닦던 마광숙의 손이 잠시 멈췄다. 독수리 술도가의 밤은 늘 조용했지만 오늘은 공기가 묘하게 팽팽했다. 무슨 일인데 갑자기? 광숙은 차분하게 되물었지만 천수는 대답 대신 한 장의 인쇄물을 내밀었다. 세무서에서 받은 고지서예요. 근데 등기 부등본 상소유주가 제가 아니더라고요. 광숙의 이마에 주름이 졌다. 그거 너 형이 죽기 전에 정리해뒀던 거잖아. 확실히 내 이름으로 넘긴다고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때 형이 직접 넘기기 전에 사고로 그렇게 된 거잖아요. 천수는 말을 멈췄다. 형 오장수는 3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아무 예고도 없이 갑작스럽게. 형이 살아있었다면 벌어지지 않았을 일들이었다. 형 돌아가시고 나서 형수님이 정리하셨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확인해보니 명의가. 그는 말을 삼켰다. 강소연이더라고요. 마광숙의 얼굴이 굳었다. 강소연, 천수의 전처. 7년 전 이혼. 연락도 끊긴 지 오래였다. 이혼할 때 그녀는 술도가에는 관심 없다며 등을 돌렸고 딸의 양육권도 포기했다. 이젠 어디서 무얼하고 사는지도 모르는 인물이었다. 그 이름 정말이야? 광숙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되물었다. 중개사 통해 감정 의뢰도 들어왔다고 합니다. 마치 집을 팔 준비라도 하는 것처럼요. 광숙은 말없이 고개를 저었다. 술도가에서 자신이 살아온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갔다. 형수님 정말 아무것도 모르셨어요? 천수는 의심하고 싶지 않았지만 사실을 확인해야 했다. 강소연이랑은 몇 년 전 카페에서 우연히 마주친 적은 있어. 그땐 그냥 인사만 나누고 말았어. 그 뒤론 본 적도 없어. 천수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그녀 명의로 소유권이 넘어간 걸까요? 다음날 천수는 집안 서류를 정리하며 오홍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흥수야, 혹시 집문서 기억나? 왜? 형 돌아가시기 전에 그거 네가 받았다고 들었거든.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흥수가 조용히 대답했다. 맞아. 형이 내 손에 쥐어주고 형수한테 나중에 넘기라고 했어. 천수는 한숨을 내쉬었다. 근데 지금 없어졌어. 몇 년 전에 소연이가 찾아와서 딸 이름으로 된 서류 있지 않냐고 물었거든. 그때는 그냥 흘려들었는데 며칠 뒤에 서랍에서 그 봉투가 사라졌어. 천수의 얼굴이 싸늘해졌다. 그걸 왜 이제서야 말해? 말하면 일이 커질 것 같았어. 그리고 솔직히 그걸로 진짜 뭔가를 하겠다고는 생각도 못했지. 흥수는 더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천수는 단번에 감을 잡았다. 이건 단순한 사라진 문서의 문제가 아니었다. 며칠 후 술도가 근처 편의점을 운영하는 문미순이 천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천수 씨, 혹시 강소연 씨랑 다시 연락하고 있어요? 아니요. 왜요? 며칠 전에 편의점에 왔었거든요. 생수 하나 사면서 전화통화를 하더라고요. 뭐라고 했는데요? 13억에 금매 가능하대요. 정관 변경도 가능하고 빠르면 다음 주 중 계약이라고. 천수는 손에 들고 있던 컵을 떨어뜨릴 뻔했다. 정말 그랬어요? 정확한 말투는 기억 안 나지만 분명 매물, 등기, 계약이란 말이 나왔어요. 혹시 녹음은? 그건 없는데 CCTV에는 얼굴 나왔어요. 필요하면 줄게요. 천수는 입술을 깨물었다. 소연은 지금 술도가를 팔기 위한 계획을 이미 실행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날 밤 천수는 마광숙을 찾아가 모든 사실을 털어놨다. 광숙은 천천히 눈을 감았다. 형수님, 강소연이 우리 집을 판답니다. 제 이름으로 돼 있어야 할 술도가가 그녀 이름으로 넘어가 있었어요. 이제 와서 그걸 담보로 본계약까지 잡았대요. 광숙은 잠시 말이 없었다. 그러다 조용히 입을 열었다. 너도 알잖아. 내 형 죽고 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집 노렸는지. 그래서 더 막아야 해요. 이번엔 진짜 다 잃을 수도 있어요.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좋아. 그 CCTV 지금 당장 나도 볼 수 있을까? 다음날 CCTV 영상이 천수의 폰으로 도착했다. 문미순이 보낸 18초짜리 클립. 검은 코트를 입은 강소연이 통화를 하며 웃고 있었다. 매수인 쪽에서 내 이름 확인했대요. 걱정 마요. 정리만 되면 바로 진행돼요. 그 표정엔 후회도 두려움도 없었다. 오히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는 듯한 확신이 깃들어 있었다. 천수는 이를 악물었다. 좋아. 이젠 더 이상 물러서지 않아. 그 여자가 돌아왔다고? 마광숙은 눈을 질끈 감았다. 천수의 입에서 강소연이라는 이름이 다시 나올 줄은 몰랐다. 등기부등본에 우리 술도가가 그 여자 이름으로 바뀌어 있어요. 그럴 리가 없어. 걔는 나갈 때 분명히 말했어. 이 집, 이 가족엔 미련 없다고. 근데 지금은 다릅니다. 누가 봐도 술도가를 팔려고 준비를 해온 흔적이 보여요. 부동산 중개업소에 감정 맡긴 것도 벌써 2달 전이래요. 이미 매물 사진까지 인터넷에 돌았고요. 광숙은 말없이 자리에 앉았다.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이건 그냥 지나가는 장난이 아니에요. 진짜로 술도가가 넘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며칠 전 천수는 문미순에게서 사진 한 장을 받았다. 술도가 근처 편의점을 운영하는 그녀는 동네 소문에 빠삭한 사람이었다. 사진 속 강소연은 편의점 냉장고 앞에서 누군가와 통화 중이었다. 표정은 밝고 자신감에 가득 차 있었다. 13억에 팔기로 했어요. 제 명이니까 문제 없어요. 그쪽에서 잔금만 빨리 처리해주면 돼요. 그 말투, 그 웃음. 마치 이미 이 집이 자기 것이라도 되는 양 당당했다. 계약 날짜까지 정해졌대요. 이번 주 토요일 오후. 계약서도 작성 중이고 가계약금 일부도 받았답니다. 광숙은 고개를 들었다. 그 여자 혼자 할 수 있었을까? 아무것도 없이
갑자기 명의를 바꿔치기 할 수 있었을까? 실은 그 문서 흥수가 갖고 있었어요. 천수는 어렵게 입을 열었다. 형이 죽기 전에 흥수한테 넘긴 거였어요. 광숙이한테 넘겨줘라고 말하면서. 그럼 흥수가 그걸 숨긴 거야? 흥수 말로는 숨긴 건 아니고 사라졌대요. 몇 년 전에 강소연이 흥수네 집에 갔다가 그 뒤로 문서가 없어졌대요. 그래놓고 지금까지 말도 안 했다고? 네, 무서워서 말을 못했답니다. 다음날 천수는 흥수를 찾아갔다. 말없이 커피를 내려놓은 뒤 조용히 입을 열었다. 흥수야, 그냥 말해. 그 여자, 그 문서 정말 아무 관련 없는 거야? 나는 그냥 넘기려고 준비하고 있었어. 근데 그게 사라졌어. 너는 몰랐다고 할 수 있어? 그 문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가게가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냐고. 흥수는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아주 작게 말했다. 알면서도 무서웠어. 내가 뭘 잘못했는지, 아니면 아무것도 안 했다는 게 죄인지 이젠 헷갈려. 천수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날 오후 문미순이 다시 전화를 걸었다. 천수씨, 강소연이 오늘도 왔어요. 이번엔 편의점 앞에서 부동산 사장님이랑 직접 만났어요. 뭐라고 하던가요? 제 명의로 돼 있으니까 계약 문제 없다며 큰 소리 치더라고요. 그 사장님은 좀 당황해하는 눈치였어요. 혹시 통화 녹음은? 음성은 없는데 CCTV는 있어요. 캡처해서 보내드릴게요. 그 사진을 본 마광숙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저 여자는 변한 게 없어. 처음부터 가족이란 말 한 번도 진심으로 한 적 없던 사람이다. 형수님, 우리가 너무 방심했나 봅니다. 아냐, 우리가 너무 착했어. 그 여자는 원래 그런 여자였는데 우린 사람은 변한다고 믿었지. 며칠 뒤 술도가 안 채 마광숙은 낡은 상자를 꺼내었다. 그 안엔 손때 묻은 봉투 하나가 있었다. 이거 내 형이 남긴 메모야. 죽기 전에 혹시 몰라서 나한테 준 거였어. 편지 한 장. 거기엔 짧게 이렇게 적혀 있었다. 이 집은 광숙이가 지킨다. 나는 못 지켰지만 그녀는 지킬 수 있을 거다. 광숙은 그 종이를 들고 천수에게 말했다. 이건 법적 효력은 없어. 하지만 난 이 종이 하나로 지금까지 버텼어. 이걸 보고 나면 어떻게든 내 손으로 끝을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 시각 한동석은 천수의 전화를 받고 있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갑자기 연락드려서. 괜찮습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강소연이라는 여자가 술도가를 팔려고 하고 있어요. 예, 문제가 뭐냐면 명의가 그 여자 이름으로 돼 있습니다. 저희가 등기 이전을 못한 상태에서 문서가 그쪽으로 넘어갔던 모양이에요. 한동석은 말이 없었다. 그는 이미 광숙에게 몇 차례 가업은 가족이 지켜야 한다고 말해온 사람이다. 하지만 이 정도로 일이 커질 줄은 몰랐다. 이거 제가 나서도 될까요? 천수는 잠시 망설였다. 도움 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우린 너무 부족해서. 그 여자 너무 치밀합니다. 걱정 마세요. 사람이야 말을 바꿀 수 있어도 진심은 못 속입니다. 다음날 천수는 부동산 사무소를 찾았다. 사장은 당황한 눈빛으로 말했다. 아, 그분이 실제 소유자라고 해서요. 인감도장도 있고 등기부등본에도 그렇게 돼 있어서. 그 여자 강소연입니다. 제 전처예요. 그 문서 제가 갖고 있어야 했던 거예요. 그럼? 거짓말입니다. 그 문서는 사라졌고 그 여자가 몰래 가져간 겁니다. 사장은 고개를 저었다. 이미 계약 날짜가 잡혀 있어서 제가 어떻게 중간에 끼어들 수가. 이 일 계약 체결되면 법적으로만 끝나는 게 아닐 겁니다. 동네에서 어떤 소문이 나도 이상하지 않을 거예요. 그 말에 사장은 조용히 입을 다물었다. 며칠 후 강소연은 웃으며 말했다. 결국 이 집은 내 거야. 내가 그렇게 쉽게 나간 줄 알았어? 그녀는 누군가와 통화 중이었다. 걱정 마. LX 쪽은 아직 움직이지 않았어. 돈만 받으면 끝이야. 하지만 그녀는 몰랐다. 이미 모든 통화는 녹음됐고 그녀가 걸었던 모든 거짓말의 퍼즐이 하나씩 맞춰지고 있었다는 걸. 토요일 오후 2시 계약 당일 부동산 사무소 앞에 검은 세단이 도착했다. 운전석에서 내린 사람은 강소연이었다. 말끔한 차림, 짙은 선글라스. 그녀는 이미 집주인처럼 행동하고 있었다. 계약서 준비됐죠? 그녀는 중개사에게 웃으며 말했다. 이제 끝내는 일만 남았네요. 중개사는 머뭇거렸다. 예, 그런데 말입니다. 계약 전에 확인하셔야 할 게 좀 있습니다. 소연은 선글라스를 벗으며 얼굴을 찌푸렸다. 무슨 확인이요? 제 이름으로 돼 있고 도장도 있고 서류도 다 문제 없잖아요. 그게 그쪽에서 누가 오시기로 했습니다. 누가요? 소유권과 관련된 분이라고 했습니다. 같은 시각 오천수와 마광숙, 한동석이 함께 사무소로 향하고 있었다. 차 안은 무거운 정적이 흐르고 있었다. 천수가 입을 열었다. 회장님, 오늘 진짜 괜찮으시겠어요? 괜한 일에 끼시는 것 아닌가 해서. 한동석은 미소 지었다. 지금 이 일은 그냥 가게 하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집을 지키겠다고 다짐한 사람 중 한 명으로서 함께 가는 겁니다. 광숙은 말없이 창밖을 바라봤다. 그녀의 손에는 남편 오장수가 생전에 남긴 손글씨 편지가 쥐어져 있었다. 광수가, 이 집은 네가 지켜줘. 나는 못했지만 너는 할 수 있을 거야. 그 문장을 되새기며 그녀는 다짐했다. 오늘 반드시 끝을 보겠다고. 사무소 문이 열리고 세 사람이 들어섰을 때 강소연은 마치 얼음처럼 굳었다. 여기서 뭐 하세요? 계약하러 왔다며? 광숙이 말했다. 그러면 우리도 와야지. 무슨 소리야. 이 집은 내 이름으로 돼 있어. 내가 팔겠다는데 누가 뭐래? 천수가 앞으로 나섰다. 그 서류 내가 어떻게 갖고 갔는지 밝혀야 해. 그 문서는 예전에 흥수 오빠가 갖고 있던 거야. 그걸 내가
본 것뿐이지 훔친 건 아니야. 봤다고? 그래서 너 몰래 복사해서 가짜 서류 만든 거 아니야? 증거 있어? 내 말이 다 진짜야. 나도 이혼할 때 아무것도 안 받았어. 딸한테라도 뭔가 남겨주고 싶었던 거야. 그녀는 거칠게 외쳤다. 이 집 내가 얼마나 지켜봤는지 알아? 너희 형제들은 도망치듯 떠났고 형수 혼자 죽도록 일한 거 내가 왜 못 가져? 그 순간 사무소에 들어온 또 한 사람, 오응수. 그는 천천히 안으로 걸어와 말했다. 그래, 우리 도망쳤지. 형 죽고 나서 아무도 제대로 못 버텼어. 그런데 넌 형 죽은 날 거기 있었지? 그 말에 모두의 시선이 그를 향했다. 강소연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3년 전 형 죽은 날, 넌 형한테 찾아왔었어. 뭔가 서류를 들고 말다툼했지. 그건 우연이야. 그날은 그냥 들렀던 거야. 그래, 형 핸드폰에서 너랑 마지막 통화 기록 있었다는 건 어떻게 설명할래? 부동산 안은 숨소리 하나 없이 조용해졌다. 한동석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당신이 술도가를 팔려했다는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당신은 서류를 위조했고 중개인을 속였으며 가짜 소유권으로 거래를 시도했습니다. 강소연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섰다. 이건 다 오해야. 난 그냥 딸을 위해서. 그녀가 뭔가를 말하려는 순간 사무소 문이 다시 열리고 경찰 2명이 들어왔다. 강소연 씨 맞으시죠? 현재 사문서 위조 및 사기 미수 혐의로 출석 요청 드리러 왔습니다. 잠깐만요. 나 아직 계약 안 했어요. 이건 그냥 이야기였다고요. 중개인은 황급히 일어섰다. 저는 몰랐습니다. 이분이 진짜 주인인 줄 알았다고요. 경찰은 말했다. 그건 조서에서 밝히시면 됩니다. 일단은 동행해 주시죠. 소연은 울먹였다. 이럴 수는 없어. 나 이렇게까지 하려고 했던 거 아닌데. 하지만 누구도 그녀를 말리지 않았다. 경찰차에 타기 전 강소연은 광숙을 바라봤다. 그녀는 울며 외쳤다. 너도 나처럼 혼자였잖아. 너도 외로웠잖아. 왜 날 이해 못해? 광숙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 짧게 말했다. 난 혼자였지만 남의 걸 훔치진 않았어. 경찰차가 멀어져 갔다. 그날 밤 술도가 안 채 가족들이 모였다. 조용히 술잔이 오갔다. 형수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천수가 말했다. 이제 진짜 지켜드릴게요. 흥수도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동안 말 못해서 죄송했어요. 그때 광숙은 조용히 손편지를 꺼냈다. 형, 오장수가 남긴 마지막 메모. 광수가 이 집은 네가 지켜줘. 나는 못했지만 너는 할 수 있을 거야. 그녀는 작게 웃으며 말했다. 이제야 조금 마음이 편해지네요. 한동석은 조용히 그 말에 대답했다. 이 집은 광숙 씨 혼자 지키는 게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지킬 겁니다. 며칠 후 술도가 안 채 가족들이 다시 모였다. 긴장은 여전했지만 공기 속엔 안도감이 깃들어 있었다. 강소연이 경찰에 연행되고 며칠 그녀의 모든 음모가 수면 위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셋째 오응수가 입을 열었다. 이젠 말해야 할 때 같아. 형 죽음 그날 무슨 일 있었는지. 막내 오강수가 말을 이었다. 난 형 돌아가신 날 CCTV도 다 꺼져 있었다는 얘기 듣고 그때부터 뭔가 이상했어. 천수가 조심스레 물었다. 근데 그걸 왜 이제 말하는 거야? 흥수는 얼굴을 굳히며 말했다. 며칠 전 편의점 뒷길에서 문미순이 통화하는 걸 들었어. 며칠 전 편의점 뒤편. 문미순은 누군가와 통화 중이었다. 흥수는 우연히 그 뒤편에 있었다. 그래서 그날 진짜 장수 오빠가 계약서 찍겠다고 했다고. 그래서 강소연이 눈 뒤집힌 거지. 그 종이 없애면 자기 이름으로 못 넘긴다고 난리였잖아. 그 다음날 바로 죽었잖아. 그 대화를 들은 오응수는 형의 유품을 전부 뒤졌다. 거기서 찢어진 종이 조각을 발견했다. 형 오장수가 남긴 위임장이었다. 내용은 단순했다. 이 집은 마광숙에게 맡긴다. 그녀가 이 집을 지켜야 한다. 그럼 진짜 형은 광숙 형수님한테 집을 주려 했던 거야? 오범수가 입을 열었다. 오강수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그럼 강소연이 그걸 눈치채고 서류를 없앤 거고 광숙은 고개를 떨궜다. 장수가 그렇게까지 생각했다면 나도 더는 물러설 수 없겠네. 바로 그때 한동석 회장이 조용히 안채로 들어섰다. 이제야 말할 때가 왔네요. 한동석은 한 통의 봉투를 꺼냈다. 오장수 씨가 생전에 저한테 맡긴 봉투입니다. 형제들이 다 모인 날 꼭 전해달라고 하셨죠. 모두 숨을 죽였다. 봉투 안에는 공증된 위임장과 친필 편지가 있었다. 광숙 씨는 내 가족입니다. 이 집과 술도가는 그녀가 지켜야 합니다. 천수는 눈시울을 붉혔다. 형 그동안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네. 흥수는 조용히 말했다. 우리가 못 지켰던 걸 형이 마지막까지 준비했던 거야. 그 순간 경찰서에서 돌아온 연락 한 통. 강소연이 마지막으로 진술을 번복하며 폭로한 내용. 문미순이 도와줬어요. 계획 다 같이 짰다고요. 광숙이도 알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자 형사가 보여준 건 편의점 벽에 설치된 몰래카메라 캡처 사진. 두 사람이 술도가 명예 이전을 계획하던 대화. 문미순의 고백 모든 것이 증거로 확보돼 있었다. 문미순 씨는 이미 모든 걸 진술했고 조서까지 마쳤습니다. 강소연 씨, 이건 당신 혼자 벌인 일이에요. 강소연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며칠 후 동네 커뮤니티 게시판. 그 술도가 사기치려던 여자 뉴스에 나왔대. 형수가 진짜 똑부러지게 잘 막았지. 이제야 그 집에 평화가 돌아온 느낌이야. 동네 어르신들 사이에선 마광숙이 진정한 집 지킴이로 회자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후일담. 술도가 안채에는 다시 형제들이 모였다. 오응수가 말했다. 예전에 형 보험금도 강소연이 몰래 확인했다는 얘기 있었어. 진짜 그 여자는 대체 뭐였던 거야? 오강수가 발끈했다.
보냈다. 형 그렇게 보낸 것도 결국. 그러자 천수가 손을 내저었다. 이제 됐어. 우리가 잘 사는 게 복수야. 오범수가 덧붙였다. 맞아. 앞으로 술도가는 우리가 지키자. 장수 형 뜻대로. 광숙이 미소 지었다. 이제 계약서 없어도 지킬 수 있어. 왜냐면 이번엔 우릴 속일 수 없다는 걸 모두가 알게 됐으니까. 몇 달 후 술도가 간판 교체식. 형제의 집 독수리 오형제가 지킨 술도가. 새로운 간판 아래 형제들이 함께 섰다. 한동석은 마지막 술잔을 따랐다. 이 집은 누가 지키느냐보다 왜 지키느냐가 중요하죠. 광숙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번엔 진심으로 함께 지키는 거예요. 그날 밤 술도가에는 조용히 잔이 돌았다. 오장수의 사진 앞에서 형제들이 한 명씩 술을 올렸다. 형, 우리 이제 진짜 가족 됐어. 당신이 지킨 이 집, 이제 우리 손으로 지켜요.